아마 5번째 영상 같은데 2026년 3월 8일 일요일 5번째 산책 영상 일기. 그래서 오기 때 내 곡을 하나 줘가지고 어떤 뭐 그런 노래 경연대회에도 참여했는데 뭐 뾰족한 등수는 들지 못했던 것 같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음반도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3기의 프로듀싱에 관심 있는 애를 통해서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데, 이 한밤이 다 지나도록 그대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룬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 이 한밤이 다 지나 뭐 아무튼 그 약간 락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오기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나는 그냥 지도 역할만 그때까지는 했고, 그리고 또 나는 계속 창작 작업을 했지. 그러니까 오기를 지도할 때가 계속 내 공백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복학은 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걔를 연습하는 거 지켜보고, 연습 끝나면 가끔씩 잼하고, 나는 그냥 그걸로만 즐겼고, 공연 같은 거 가면 관심 있게 보아주고, 페스티벌 갈 때도 같이 내가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따라갔구나. 특별히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직 복학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기를 새로 받았는데 6기 멤버가 좀 위태로웠지. 제대로 멤버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기 같은 경우는 기타 하나, 그리고 드럼, 베이스, 보컬 이렇게만 뽑히고, 기타 한 대가 구하려고 해도 처음처럼 이게 안 구해져서 내가 대신 좀 도와줬지. 그래서 걔들하고 벌써 다 왔네, 숙소에. 아쉽지만 지금 몇 시야. 좀 더 걷고 싶은데. 9시가 아직 안 됐네. 조금만 더 걷자. 여기가 다 안 끝냈으니까.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오지? 여기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여기는 가봐. 길이 없으면 다시 데려가면 되니까. 6기 때는 이제 같이 내가 기타로 참여해서 공연도 다니고 했고, 이때 이제 내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 이름을 떠주기 시작했지. 막 다른 대학교까지 초청을 해서 막 공연 갈 정도로 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 내가 또 워낙에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몰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내가 창단 멤버고 이 밴드를 구성한 핵심 인물인데 내가 참여를 했으니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또 혹독하리만큼 나는 워낙에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깊었기 때문에 혹독하리만큼 얘들을 거의 괴로웠을 거야. 내가 그 같은 학창 시절에 얘들 동기 애들이 아마 질색을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연습실이 있었는데 나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장비를 원래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근데 나는 밖에서 연습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장비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무거운 걸 어떻게 나르는지 모르겠지만 딱 장소 교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다 옮겨가지고 딱 배치를 하고, 뭐 항상 같은 장소는 아니고 언제는 또 여기서 하고 언제는 또 여기서 하고 해서.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이 길이 없었지. 길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연습하고, 아직 복학하기 전이니까 온종일 뭐 어떤 때는 이 악기를 또 들어놨다가 다시 또 들어놓기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나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 여름방학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 모르겠어. 기억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밖에다 꺼내놨다가 다시 들어놓기도 또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여름 때 같은, 겨울 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여름 때는 아예 거기서 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또 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비닐루 같은 거 쳐놓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잠이 들기도 하고, 다시 눈 뜨면 다시 또 그러니까 음악 속에 빠져 있었지. 방학 때는 거의 음악 속에만 빠져 있고, 이제 학과가 시작되면 또 그림도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아무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고, 6기 때도 상당히 애들을 괴롭혔지 내가. 어쨌든 그만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한 만큼 이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돌이켜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을 연습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했던 한 번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1000번 해야 제대로 나온다. 100번에서는 10번 해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1000번은 하면 언제든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 실제 공연 때는 그냥 단순히 연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곡의 핵심 중에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같이 연주도 잘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1000번 정도는 해야 된다. 한 100번 정도 하면 완벽하게 곡을 소화해낼 수 있지만,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림을 그렸어도 막상 실제 공연을 무대에 오르면 그 퍼포먼스가 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별 퍼포먼스 없이 그냥 가만히 서서 기타를 치는 꼴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 그리고 그게 또 인기를 얼마나, 그 밴드가 인기를 끄느냐도 달려있는.
난 상당히 그런 퍼포먼스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연주적인 문제도 중시했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마치 실제 공연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연습하는 걸 상당히 선호했고 그렇게 연습을 했지.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학생들이 구경도 하고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때 공연 때 했던 연주곡 하나 들려주세요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여기 지나치면 또 개가 짖을 텐데. 또 개가 짖겠군. 그쪽으로 갈 거야. 이 개가 짖을 텐데. 개가 짖는 게 싫은 거야. 누가 개가 짖잖아. 아이씨. 돌아가야겠다. 개가 짖어가지고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퍼포먼스를 상당히 중시했고, 그런 위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의 연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밖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구경도 하고 오히려 더 우리 밴드를 알리는 요소가 됐을 거고, 그만큼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또 많은 곳에서 초대도 받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도 다른 타 지역 대학교에서도 일부러 행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서 또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지. 일로 가야겠어. 개가 있어. 슬슬 배가 고프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먼 데까지 가서 이제 다른 대학교 가서 오픈 그 무슨 행사 오픈을 하는 공연을 해주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계속 뭐 거기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계속 뭐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장비를 챙겨가지고 다시 거기서 임대해준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대전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장비는 이미 뭐 드럼부터 뭐 개인 앰프 같은 무거운 거는 이 버스에 실었고, 나머지 이제 개인 악기 기타 같은 거 길이 없고 그냥 집에 가는 게 길이 없나 보네. 길이 아닌가? 길이 아닌가 보네. 저기밖에 길이 또 보이는데. 왜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나? 개들이 있어.
사람이 항상 태워가 사람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새가 안 있었으면 좋겠네. 어디까지 됐냐. 그래서 이제 장비를 출소하고 개인 악기만 이제 벤츠로 길이 있긴 했는데 나무집 가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악기를 챙겨서 이제 버스가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여학생이 뒤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방향이 같은가 보다 했는데 정말 뒤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스에 오르면 이제 그 여학생이 우리한테 말을 걸 기회조차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게 좀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내 옆에까지 와가지고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손 한 번만 잡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손을 한번 잡게 해줬지. 왜 그랬을까? 손 한 번만 잡아볼 정도로 손을 그렇게 잡고 싶었을까? 근데 내가 이게 손 얘기를 하니까 그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한 3년간은 거의 이런 예술 활동에 무관심하게 그냥,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건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가 생기면서 아내를 어쨌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고,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안 생겼으면 그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뭐 이런 부담감이 없이 계속 나 그냥 혼자 그냥 굶어 죽든 말든 그런 예술 활동을 했을 텐데, 어쨌든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지금 내가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지만은, 난 이걸 후회하진 않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태까지 뭐 다른 여자 얘기도 했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고, 아내는 나를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고,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겨서 그때 한참 예술 활동하던 그 시대를 다시 부응하고 싶을 뿐이지, 그냥 아내 없이 이걸 한다?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욕심쟁이지? 어쨌든 왜 또 갑자기 세월을 훅 건너뛴 거야. 손 한번 잡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손을 잡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 다시 잠깐이라도 음악적인 그 향수에 좀 젖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목요일하고 내 기억이로는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에 통기타 모임을 하나 만들고 토요일에 밴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레슨 형식으로, 목요일은 어쿠스틱 위주로 레슨을 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집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토요일에는 아예 연습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토요일만 온종일 또 밴드를 양성하는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여 제자들도 꽤 있었고, 그때는 아직 와이프와 연애만 하고 있었지, 아직 결혼을 안 했지. 그래,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여 제자들이 많이 툭 떨어져 나가더라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전에는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솔로 있을 때는 그렇게 여 제자들이 많았고, 내가 그 레슨 외에도 가끔씩 이제 같이 산을 타는 걸 좋아하니까 산도 타자고 하면은 토요일 나니까 레슨도 했지만 가끔은 레슨만은 좀 지루하니까 뭐 산행도 하고 토요일날 레슨 안 하고, 혹은 또 일요일이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또 휴일이 간 것이 있잖아. 그때 번개 비슷하게 산을 탄다든가 아니면 야외에 가서 악기 다 들고 나가지고 야외 뭐 그런 거 할 때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근데 결혼을 하고 딱 나니까 그런 제자들이 확 떨어져 나가더라고. 레슨에 나오는 여 제자들도 확 줄어들고, 진짜 음악을 하고 싶은 여 제자들 빼고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많더니만. 아무튼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어도 이 음악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손 한번 잡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혼 전에 이 제자들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이제 그때 나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고백 비슷하게 하더라고. 스승님의 팔뚝을 보면 묘한 매력이 느껴져요. 기타를 치실 때 스승님의 팔뚝, 드럼을 치실 때 스승님의 그 팔뚝에서 그 핏줄들이 움직임이 묘하게 자극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어떻게 보면 팬이란 팬, 순간적인 팬이지. 공연 한번 보고 손 한번 잡고 싶다고 하는 팬, 그 팬이 손을 잡고 싶어 했던 그 느낌이나, 같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거는 이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나의 이런 모습에 매료돼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뭐랄까 음악을 하는 모습, 뭔가 몰두되어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부러 수염도 기르고 있어서 좀 그런데, 내가 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또 이야기하기로. 지금 나중에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네.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뭐 털어놓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하던 얘기는 집중하고. 어쨌든 남자들도 상당히 나한테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님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한테 여성성이 좀 있는 거지.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묘한 뭐 그런, 심지어는 같이 늘상 그렇게 음악도 하고 같이 지내던 후배 녀석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지가 군대 갔는데 아마 군대를 가는 모양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이 피크를 쓰다 보면 이제 달거든, 피크가. 그리고 내가 피크가 달면은 좀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그 피크를 좀 칼로 깎아가지고 약간 삐죽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쓰기 때문에 피크가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 너무 치기 힘드니까 피크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뭐 피값 다 달면 버려야지 뭐해. 근데 그걸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되게 소중히 간직하더라고. 아무튼 뭘 말하는지 알겠지.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좀 매료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려다도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네. 말이 두서가 없네. 그냥 내 시간을 추억하는 시간이니까. 담배 하나 더 태워야겠다. 좀 피곤하네. 몇 시간을 걸은 거지? 응? 11시가 됐어. 아까 9시 아니었어? 왜 갑자기 시간이 있게 갑자기. 아이씨. 아까 9시 아니었나? 왜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확 지났지? 이제 숙소로 들어가야 되겠네. 저까지만 갔다가. 몇 시라고? 11시가 넘었네. 숙소 들어가서 저녁 먹고 하면 있겠는데. 저까지만 갔다 올게. 아직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몰라,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든.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했어도 물론 그 인기는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계속 인기는 있었지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멋져서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그 첫사랑, 그 여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내가 음악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평범한 그냥 남자였더라면 과연 호감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어느 순간 들더라고. 나이가 들었어. 내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겼던 것 같아. 여자에 대한 혐오감. 많은 여자들이 나를 그 뭐라 그래, 많은 여인들이 나를 흠모했지만 나는 별로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처를 받은 거지. 한 여자로부터 첫사랑으로 가슴을 심하게 상처병까지 앓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여자들의 관심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데 이런 터널이 있었나?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디야? 내가 기억이 안 나. 왜 터널이 있지? 터널이 있었던 거야. 여기를 가면 어디가 나오지?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 얘기도 정리 좀 하고. 피곤한데. 갑자기 피곤이 확 밀리네.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다야, 거의 7시간을 걸은 거잖아. 1시간 뭐 쇼핑하고
다이소 들렸다가 뭐 빼면 6시간을 걸은 거네. 피곤할 만도 하네. 그래, 아무튼 뭐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 그렇게 해서 많은 여자들이 흠모를 했지만 별로 달가웠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내 제자는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같이 친구로 지냈던 한 같은 또래 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제자였어. 사실은 그 여자애도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애였고, 그 여자애가 이제 지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아리를 운영할 때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 동아리, 물론 내 그 제자 중에는 뭐 대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레슨 모임을 하고 있었고, 내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뭐 블로그에도 좀 일부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 여자애도 내가 하룻밤을 같이 단둘이 그 여자의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냥 잠만 잤다. 어쨌든 그냥 여자친구였어. 뭐 현실적으로 남녀 간의 친구가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가능했던 일이니까. 어쨌든 그 여자친구의 제자였어. 그 그림을 배우는 이 여자친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그 밑에서 배우던 제자였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목요일에 레슨을 하고 토요일에 레슨을 하니까 자기도 기타를 배우겠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기보다는 나한테 이 친구를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날 하는 이 레슨은 사실은 이 친구한테 승낙을 받고, 이 친구 화실에서 어차피 낮 시간에만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으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뭐 저녁 이후에는 특별히 그 레슨 학원이 그 학원 공간을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늦은 시간에 거기서 레슨을 할 수 있게 제공을 받았지. 그러면서 자기 학원에서 이제 어차피 레슨이 진행되니까 자기도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 제자를 일부러 막 못 가게 해서 그날만큼 레슨을 받게 했던 거여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하고 나면 뒤풀이를 항상 했거든. 술도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꼭 그 제자를 붙잡아 두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아내랑 자꾸 이제 마주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어떤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데, 그런 모습에 나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태까지 다른 여자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나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크게 영향을 작용했고,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웃더라고. 난 이게 상당히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어. 나한테 잘 보이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별로 재미없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더라고. 그만큼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재능적인 면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해서 그런 호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내의, 그러니까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예술가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여자들과 그런 감정들이 좀 오고 가긴 했지만, 아내 이상의 그런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남녀의 관계니까 어쨌든 그런 연애 감정은 아니었어. 첫사랑도 그랬고, 뭔가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이라기보단, 그런 감정이라기보단 뭔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인간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소설 속에나 나오는, 영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감정이었지. 그리고 하지만 아내한테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애정,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의 그런 느낌을 가졌지.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고, 그런 감정이 아니었으면 결혼까지 이어지기가 불가능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이건 뭐 엄연한 사실이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그냥 내 작품의 소재였다고 하면 또 기분 나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네. 내 창작의 소재였을 뿐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은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그런 감정은 당연히 있었지. 그런 아내만큼은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남녀 간의 깊은 그런 애정도 있었다. 그래서 내 기억이 지금 자꾸 오래돼서 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냥 막말로 키스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손잡고 싶고 뭐 이런 감정이 본능적으로, 설명이 힘들지만 좀 아내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꽤 긴 데이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그 데이트가 화려하진 않았어. 내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고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같이 등산도 갔던 것 같고, 막 강원도까지 드라이브도 늦은 시간까지 갔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 연애를 하다가 같이 여관에서 잠을 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막 그렇게 보내고. 근데 그때 당시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그렇게 데이트를 못했던 것 같고, 주말에는 막 강원도까지도 갔다 오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는 좀 늦긴 했지만 들여보내긴 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평일날 저녁 때 회사 일 마치고 만났는데 바다가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바다를 가면 훨씬 가깝게, 대전에서 길어봐야 좀 빨리 달리면 3시간 정도, 아무리 많아야 4시간이면 되고, 왕복해서 8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시쯤에 만났다 그러면 8, 9, 3시간 정도, 아니 3시간도 안 걸리지. 2시간, 3시간도 안 걸리, 2시간 반이면 갔다 오니까 8, 9, 10, 11, 아무튼 너무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에는 집에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서해 바다는 뭐 바다 같지도 않고 해서 동해 바다를 갔다 왔어. 이제 대전에서 동해 바다까지 가려면 이제 강원도 쪽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5시간 이상은 걸리지. 그러니까 7시에 일찍 출발을 했다고 쳐도 8, 9, 10, 11, 12, 거의 도착했을 때가, 동해에 도착했을 때 12시에서 1시 사이였고, 다시 거기서 잠깐 좀 산책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거의 아침 7시, 8시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나는 그래도 잠은 거의 못 자고 그냥 씻기만 하고 다시 출근을 했고, 그날 회사에 못 나갔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거의 뭐 밤새 집에 안 들어간 거지. 아침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의 부모님 댁에서 어떤 녀석하고 이렇게 다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나를 보자고 뭐 그런 말이 이제 오고 간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내가 머리가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때는 사회생활 한다고 머리를 짧게 깎았던 거. 그래, 그나마 다행이지. 수염도 길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직장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아내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 근데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하라고만 하셨지. 그래서 그때 그냥 불시에 어떤 놈인지 좀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내의 기억으로는 내가 그냥 무작정 막 자기 집을 찾아갔다는 거야. 막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이로 받아주시오. 이랬다는 거야? 내가 그랬나? 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기억이 맞겠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진 않을 테고. 좀 막 무조건 찾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몰라, 그만큼 이제 내가 딱 아내로 지목한 거지.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온 거고, 어쨌든 막 가슴 저림 같은 것도 있었지, 당연히. 왜냐면 이게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연애 초기 당시에 다른 남자를 막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주말 되면 어쩌다가 가끔 부산에 사는 애였는데 부산에 간다는 거야. 그 늦은 시간에 기차를 타고. 그래서 다음날에 온다는 거야, 늦은 시간에. 그 어떤 남자가 그 늦은 시간에 다른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데 그게 좋게 느껴지겠어. 그래서 되게 불안하더라고. 그걸 뭐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진짜로 연인으로 받아준 것도 아직 아닌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있거든. 그렇게 아내를 밤늦게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걸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음악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악실은 계속 존재했으니까 3기, 4기, 5기 막 계속 내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게 계속 갔고 내가 가끔씩 또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 후배들 음악실에 들리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음악실 가가지고 원래 주말에는 아내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날 그냥 밤을 새가면서 마음을 달래느라고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아내를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노래 내가 툭 하면 부르는 노래 별빛사랑. 하모니카 전주도 특별히 웬만한 곡은 하모니카 전주를 일부러 막 만들지도 않는데 그 전주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고 만든 노래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편곡을 하고 있는 곡.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그 노래를 만들었지. 그리고 가끔 연애를 하면서 다투기도 했기 때문에 다툴 때마다 다투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노래도 있고 그래서 늘 뭔가 다툼이 조짐 보이면 무조건 말다툼을 하지 않고 기타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기타를 꺼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지. 그러면 다투다가도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그렇게 되고. 근데 아내하고는 특별히 심하게 다투지는 않았어. 뭐 성격이 그렇게 뭐 아내가 뭐 외골수적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뭐 그런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아쉽기도 해.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기가 좀 길어지네. 마음을 주려고 했더니 얘기가 길어지네. 내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좀 생각하고 있던 애를 하나 더 만났었거든. 근데 아마 그 애랑 잘 됐으면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는 그 아픔을 또 호되게 겪고 아내를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이룬 거고. 근데 그 애는 내가 이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그 음악실에서 동아리실에서 2년간을 더 한쪽 공간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내면서 거기서도 대학생 대상으로 레슨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냈지. 작품 활동하면서.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제자였는데 그때도 대부분의 제자 여자들이 좀 많았지 남자들보다. 그 여자들이란 참 그 여자들이 다 순수하게 과연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왔던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음악가에 좀 더 가까이 지켜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지금 좀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여자 제자들도 꽤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유난히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걸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스승과 제자의 감정에서 약간 애인의 감정으로 좀 바뀌면서 나중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제자하고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는 좀 비밀로 하면서 몰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특정 시간에만 레슨을 한 게 아니라 니들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와라. 단 서로가 겹치지 않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겹치면 뭐 겹쳐도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겹쳐가지고 두 명이 한꺼번에 오면 두 명을 같이 레슨하고 한 명이 오면 한 명을 레슨하고 근데 대부분 잘 안 겹치더라고. 그리고 각자 또 나를 그렇게 1대1로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강했고 그래서 결국은 레슨하면서 단둘이 있는 시간에 데이트를 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레슨하는 외의 시간에도 가끔씩 밖에서 몰래 만나고 제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다른 제자들한테 일단 좀 그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알았으면 별로 질투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몰래 만나면서 좀 감정이 커져 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만남이 자꾸 좀 잦아지기 시작했고 얘가 또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고 막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억지로 들어보내고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아내한테는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제자라는 애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간 거니까 근데 워낙에 또 애가 좀 그래도 나에 비하면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잣집 막내딸이었지. 그래서 집안의 반대도 좀 심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뭐 반대하지는 않았고 그쪽 집안이 워낙에 집안의 그 차이가 나니까 약간 그 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서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 되게 막 깔보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격차가 떨어진다 뭐 이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 되게 막 부모님까지 무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마땅히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뭐 장래성이나 이런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되게 무시하고 내가 무슨 옷을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계속 나를 막 설득하더라고. 만나지 말라고 달게 해가지고 어린애를 왜 홀려가지고 그렇게 빠져있게 만드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설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특히 그의 어머니가 특히 심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몇 번이나 따로 만났는지 몰라. 계속 따로 불러가지고 철부지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어린애를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또 따로 부르길래 만났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를 만나니까 깔끔하게 입고 나갔더니 이 옷도 걔가 사준 거지 우리 애가 사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돈 없는 예술가니까 좀 이쁘게 입고 나갔더니 근데 그건 물론 걔가
오빠 멋있어 보이라고 뭐 옷을 사준 것도 있어. 같이 쇼핑도 하고. 근데 그 옷은 아니었거든.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더라고, 사람을.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반대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반대가 없었어도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가 막 뜨겁게 막 열의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사실 부부의 관계를 맺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몇몇의 여자들과의 그런 감정의 오가감이 있었지만, 이 애하고도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 간의 애정적인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그래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내한테는 좀 미안하고, 이게 한동안 이런 마음들이 결혼하고서도 계속 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나는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순정을 평생을 같이 한 아내한테만 주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돼서 좀 아내한테 미안하지. 아무튼 뭐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추워가지고 입이 잘 안 돌아가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제 숙소에 다 왔다. 어지럽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을 맺고 일단 숙소로 들어간다. 이상.